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임, 애니,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 롱소드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서양검 중 하나인 레이피어, 레이피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피어 검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주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국가에서 유행한 검술입니다. 파브리스나 데스트레짜 검술 등 르네상스 레이피어 검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검술서의 내용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상세합니다. 레이피어 검술 수련자들은 이 역사적인 매뉴얼을 토대로 수련하게 됩니다. 먼저 대중매체에 나오는 레이피어를 보자면 대개 굉장히 빠르고 연속으로 찌르기를 하는 무기로 묘사됩니다. 과연 이런 가상의 레이피어 검술이 고증이 잘 되었는지 현실의 레이피어 검술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레이피어 검술을 보자면 단순히 빠르게 찌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빈틈을 보이거나 먼저 공격하거나 공격하면 흘려낸 뒤에 공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를 먼저 공격하더라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해 반격당하면 자신도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실전에서는 아무리 먼저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생채기만 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빨리 공격하려고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생채기밖에 내지 못할 뿐더러 자기 몸을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레이피어는 한 손검이기 때문에 양손검에 비해서 질량이 덜 실립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게 찌르거나 크게 베는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피어는 양손검에 비해 살상력이 낮기 때문에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 베기나 찌르기의 동작이 비교적 큰 것도 레이피어 검술의 공통점입니다. 허나 베기를 강하게 한다고 해도 무기 특성상 상대가 사망할 정도의 중상을 입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베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레이피어 검술은 무기 자체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실전성을 추구한 검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세를 만들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만들지 않고 그냥 찌르려고만 하면 상대방과 같이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모든 무술에 통용되는 무술의 제1원칙은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대놓은 왼손으로 상대 검을 치우거나 찌르기를 피하거나 레이피어의 가드로 상대 공격을 받아낸 뒤에 공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레이피어는 실전에서의 살상력을 위해 어느 정도는 길고 무거운 검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상매체에 나오는 얕게 연속으로 찌르는 행위는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자기 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동이며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생채기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왜 레이피어는 항상 가볍고 빠른 무기로 묘사되는 걸까요? 그 이유와 레이피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레이피어와 다른 한손검들의 모양새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스포츠 펜싱검은 외형은 비슷하지만 무게 차이가 심하면 4배까지 납니다. 펜싱검은 살상이나 호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특히나 사이드소드와 레이피어의 경우 외형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담으로 일명 실전 고증 영화로 유명한 더 듀얼리스트에 나온 검은 레이피어가 아닌 근대 스몰소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이 혼동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스포츠 펜싱, 올림픽 펜싱 종목에는 레이피어가 없습니다. 수련자들도 레이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이피어 검술과 스포츠 펜싱은 다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칼날이라는 물리적인 선이 있는데 점공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겠죠? 찌르기는 칼날을 비껴내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검의 달인이라고 해도 움직이고 있는 상대의 갑옷 틈을 정확하게 찌르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또한 레이피어 검술은 검술서나 역사적인 기록을 보아도 주로 도시 안에서의 호신을 위해서 발달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술서의 내용도 평복의 맨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롱소드 검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레이피어가 유행한 이유에 대한 주장들을 보자면 도시의 복잡화로 인한 유행, 단순한 관습화 등이 있습니다. 애초에 레이피어가 등장하면서 롱소드가 외면받았다고 하기도 힘든 것이 롱소드와 레이피어 둘 다 즐겨 쓰는 지역들이 존재했습니다. 상기의 뜻, 다른 한손검들과 혼동되어 생긴 오류입니다. 레이피어는 한 손으로 들기 때문에 체감 무게는 오히려 롱소드보다 레이피어가 더 무겁습니다. 오히려 롱소드 쪽이 더 민첩하고 다재다능합니다. 이번에는 레이피어와 보조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피어는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단검이나 망토 등 다른 도구와 함께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얼굴 옆에 있는 왼손으로도 상대 검을 걷어낼 수 있지만 단검이나 망토 등으로 걷어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상대를 강하게 저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이피어 검술의 현실과 가상의 차이, 그리고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레이피어 스파링 영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